자, 이제 우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단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게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목적,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하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다룰 때, 이 특수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배운 거에 한정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뭐 30도라든지, 아니 45도, 또는 뭐 120도, 또는 135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등등, 이런 특수각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사용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인데, 자, 어떻게 확장되냐? 예를 들어서 뭐 15도라든지 아니면 75도라든지 이런 각에서도 우리는 특수각으로서 확장이 되는 거야. 누굴 통해서?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통해 가지고. 오케이. 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배워가겠다라고 우선 대충 알아두신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제 공식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공식들에서 간단히 증명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인 덧셈 정리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인 덧셈 정리를 이제 증명한 데는 우리가 뭐로 활용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사인 덧셈 정리를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쪽 길을 내가 A라 두고 이쪽 길을 내가 B로 뒀을 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상태로 여기 있는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 그리고 여기 있는 높이를 H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있는 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을 이용한 넓이 공식이 존재하죠. 그게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양 양변에서 AB, 그리고 그 끼인 각에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요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넓이 공식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현재 전체 넓이고, 그때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의 넓이를 먼저 쓰게 되면 바로 2분의 1 AH, 그리고 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BH 사인 베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우선 2분의 1 다 이렇게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A, B로 나눌게요. A, B로 나누게 되면 얘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가 A, B를 나눴을 때 A는 약분되고 얘가 누가 남냐면 B분의 H의 사인 알파, 그리고 이쪽에서는 B가 약분되고 A분의 H의 사인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 있는 B분의 H가 현재 바로 여기 있는 너잖아. 바로 너분의 너를 보겠다는 소리잖아. 근데 너분의 너는 우리가 분명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코사인 베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A분의 H도 이렇게 너분의 너가 되는 거니까 바로 얘가 코사인 알파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걸 순서를 조금 생각해서 써본다면 내가 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 더하기 n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베타 대신에 내가 한번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집어넣을게. 그러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 자리가 현재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 마이너스 베타 들어갔을 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나온다는 거. 그래, 한마디로 그냥 코사인 베타가 되고, 여기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앞으로 뱉는 식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럼 마이너스 여기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너를 한 방에 써버린다면 여기 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부호까지 한 번에 쓰자는 소리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 구성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그대로 유지되되, 부가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인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외울 때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외우니까 같이 외워볼게요. 사인 덧셈 정리는 여기 있는 그 각의 수는 알파 베타로 진행되고, 그때 그거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자리가 우리가 사인 그리고 코사인 그리고 얘가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으로 진행돼서 이걸 우리가 일명 사코코사, 이런 식으로 다 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다 외우니까. 그래서 사인 덧셈 정리를 떠올리면 우리가 사코코사, 그리고 그때 각은 알파 베타 그 순서대로 가며, 그때 부호는 여기 있는 사인 덧셈 정리에 해당되는 그 각의 가운데 있는 부호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코사인 덧셈 정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덧셈 정리.
자, 코사인 덧셈 정리는 우리가 어디서 증명하게 되냐면 우리가 반지름이 길이가 일자리인 원에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에서 각각의 그 원 위의 한 점의 좌표를 우리는 언제든지 뭐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삼각함수를 통해 잡을 수 있었지.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지점, 여기를 내가 P, 요 지점 내가 Q라 두고 이때 각각의 P가 이루는 동경에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Q로 이루는 이 동경의 각의 크기를 내가 베타로 잡아볼게.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이 각은 현재 뭐가 되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PQ를 이렇게 이어본 상황에서 각각의 여기 있는 P의 좌표와 Q의 좌표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보다시피 먼저 P의 좌표 쓴다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 한 점은 우리는 X좌표를 뭐라고? 그렇죠. 코사인, Y좌표를 사인으로 이뤘고 그때 각각의 각을 도입만 시키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코사인 알파, 여기는 사인 알파. 괜찮죠?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코사인 베타, 여기는 사인 베타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그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 이 코사인 덧셈 정리는 특별히 뭘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제2 코사인 법칙. 우리가 현재 교육과정에 의하면 그냥 코사인 법칙이죠. 그냥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너에 대한 증명을 시작할 거야. 그럴 때면 먼저 코사인 법칙이 우리가 뭐였는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분이 계실까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삼각형이 있다 친다면 이때 여기 있는 이 각을 내가 세타로 둘게. 그리고 나서 이 길을 A, 이 길을 B, 이 길을 C라 뒀을 때 그때 우리가 이루는 코사인 법칙은 C의 제곱은 여기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와 비슷했지만 실제 피타고라스 아닌 이 디안이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2AB 이 자리가 바로 추가로 곱해지는 게 코사인 세타. 이 모습이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었습니다. 물론 코사인 세타 는으로 시작했던 그런 코사인 법칙도 있는데 우선 사용할 게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좀 활용한 거니까 알아두신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PQ에 대한 먼저 길이를 한번 쭉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PQ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을 이용해서 쭉 써보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PQ 제곱을 쓰자. 그리고 더하기 여기 있는 사인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걸 좀 깔끔하게 좀 더 정리해 보면 이게 제곱이 들어가다 보면 여기 코사인 제곱 알파와 사인 제곱 알파 만나가지고 1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 제곱이랑 사인 제곱 베타가 만나가지고 여기도 1이 될 것이고 맞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나오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면 얘가 코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에 아니죠? 맞냐? 플러스구나. 플러스에 여기는 사인 알파 여기가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PQ 제곱에 대한 길이를 구한 거 한마디로 코사인 법칙 따지면 현재 C제곱을 구한 거로 보시면 되겠지. 괜찮아?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이쪽 우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가 각각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태로 잡았기 때문에 그때 그 A와 B 자리가 현재 1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즉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가 2 곱하기 1 곱하기 1. 그 다음에 현재 이 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 현재 같은 상태인데 서로 없애줄 거 하고 또 약분할 거 약분해버리면 우리가 쫙 이렇게 약분되면서 최종적으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작업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현재 여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될 것인데 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 나올 것이고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를 뱉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부호까지 짬뽕에 쓰게 되면 너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각 순서대 여기서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에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는 공식을 내가 이제 여기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 좀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외울 때는 우리 어떻게 외우냐? 보다시피 상황은 이래요.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순서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부호를 좀 봤더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거, 서로 반대인 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베타 작업 때문에 됐다는 거 우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걸 외울 때는 우리가 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게 됩니다. 다시 코사인 덧셈정리 뭐라고? 코코사사. 그리고 부호는 그 이 각 부분에 있는 각 부호와 반대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가 있는데 우리가 탄젠트가 없으면 또 섭섭하겠죠. 그러니까 탄젠트 덧셈 정리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 덧셈 정리. 자, 탄젠트 덧셈 정리는 우리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요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우리가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얘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코사인 덧셈 정리를 외운 상태라면 코사인 덧셈 정리가 뭐였습니까? 코코사스였지.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작성해 주시고, 그때 부호가 반대라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사인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사코코사, 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는 너 작업을 이 상태로 외우는 건 아니고, 여기는 분모 문자를 누구로 나누냐면 여기는 얘로 이렇게 싹 다 나눠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똑같은 걸 나눴으니까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만나가지고 탄젠트 알파 되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와 사인 베타가 분모 문자에 깔려서 우리가 여기가 바로 탄젠트 베타 이런 식으로 깔리는 거 확인됩니다.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니까 코사인 이쪽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코사인 베타는 약분되면서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만 남겠죠. 그러니까 너는 탄젠트 알파가 되겠고, 같은 맥락으로 여기는 누가 남냐면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작성되는 거 확인되고, 여기서 한번 이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한마디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는 이 자리는 현재 바로 깔끔하게 또 한 번에 다시 쓸게요. 우리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있는 요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베타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면 그때 그 디자인은 우리가 탄젠트 때는 마이너스 각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뱉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 추가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얘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여기는 탄젠트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요놈을 한 방에 짬뽕 시켜서 써버리면 최종적으로 탄젠트 우리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디자인은, 여기는 이 디자인이 1 그리고 플러스 때는 마이너스 때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깔리고, 여기서 분자 같은 경우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서 여기는 이 가계부로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이거 외울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선 플러스에 대해만 소개를 하거든. 그래서 일마탄탄분의 탄포탄 이렇게 해서 선생님 좀 외우라고 시킵니다. 다시 일마탄탄분의 탄포탄, 우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 부호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인 닷셈 정리, 코사인 닷셈 정리, 그리고 탄젠트 닷셈 정리까지 가장 기본적인 이 삼각함수의 닷셈 정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덧셈을 통해서 최초에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특수각이 확장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인 15도에 대한 각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너에 대한 값은 우리가 이 사인 덧셈을 통해 가지고 사인 얘가 45도 마이너스 3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인 덧셈정리가 사코코사, 그러니까 사인 45도 그리고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그리고 코사인 45도 그리고 사인
3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 45도가 코사인 30도나 코사인 45도나 사인 30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특수가이기 때문에 각각 적용시켜 버리면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여기는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곱하기 여기가 2분의 1이 되면서 실용적 한번 써버린다면 이거를 분모 한번 쓰시다. 4분의 얘가 루트 6 마이너스 그리고 루트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인 15도라든지 뭐 사인 뭐 75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인 75도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인에 45도 더하기 뭐 30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학을 통해 가지고 사인 자세 정리를 이용해서 그놈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교과서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여기 부분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가함수 표현이 하나 더 발생하는데 그것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먼저 생기냐면 바로 첫 번째 시컨트 세타라는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코시컨트 세타라는 생기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라는 이 상가함수 표현이 생기는데 여기는 시컨트 세타는 크게 별건 아니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1 한마디로 코사인의 역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시컨트는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사인의 역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탄젠트 세타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는 이런 각각의 이 삼각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삼각함수 역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결한 이런 삼각함수 표현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 종종 등장하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기초 공식이 몇 가지 추가되는데 그것까지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 즉 수원 때 배웠던 가장 기본 공식 하나 뭐였었냐면 여기 있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된다? 1이 된다는 기초 공식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확장해서 만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양변을 우리가 뭐 사인 제곱으로 나눈다든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다든지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먼저 첫 번째 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 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너는 아니다. 코사인 제곱을 먼저 나눌게. 코사인 제곱 나누게 되면 너는 우리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너는 플러스 1에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거를 우리가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누가 됐었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 그리고 여기 있는 너는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우리가 수원 때는 그냥 이대로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코사인의 역수를 모르니까 그렇죠. 시컨트니까 여기 있는 놈을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걸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외웠어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여기서 2를 넘겨서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외워서 여기 너는 우리가 탄 시마일 이렇게 해서 탄 시마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탄젠 제곱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외웠다. 여러분도 뭐 외운 방식이 있다면 알아서 외우시고 없다면 뭐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외우시면 좀 더 기억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양변을 이번에는 사인 제곱을 나눠볼게. 사인 제곱을 나누게 되면 너 같은 경우 우리가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때 이 사인분의 코사인은 한마디 탄젠트 역수예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놈의 역수. 그러니까 바로 누가 되겠어? 그렇지. 우리가 코탄젠트 제곱 세타 되는 거고 사인의 역수가 바로 뭐였으니까? 코시컨트 였으니까 우리가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난 또 이걸 뭘로 외웠냐면 여기 놈을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외웠어. 그래서 얘를 뭐라 외웠냐면 코타는 우리가 코시마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일관성 있게 좀 외우면 우리가 좀 기억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과서적인 특수과의 확장 요 이야기를 말고도 우리가 이제 출제되는 방향 쪽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도형을 탐구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는 뭐 덧셈 정리와
도형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을 거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삼각함수를 배우더라도 주로 써왔던 그 각의 스타일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으면 이때 여기 있는 너희다 뭐 수선발 내리고, 여기 있는 이 각을 뭐 알파로 잡고 또는 이 각을 뭐 베타로 잡는다든지, 각 한마디로 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각들을 우리가 각을 도입해 가지고 삼각함수를 써왔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배우게 되면 어떤 거에 대한 각을 추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냐, 이같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이 각을 내가 알파, 이 각을 내 베타로 둔다면 여기 있는 이 각이 뭐가 되는 거,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맞아. 또는 우리가 여기 있는 같은 방식 그림 한번 더 그려보면, 이렇게 주었을 때 여기 있는 각이 내가 알파라 두면 여기 있는 각을 내 베타로 뒀을 때 이 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너랑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이 됐을 때 알파 돼야 되니까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런 외곽에 대해서, 먼 각에 대해서 이런 외곽과 내각을 넘나들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덧셈 정리를 배움으로써 도형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외곽과 이런 내각에 대해서 그 벽을 우리가 허문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면, 허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간단히 적어놓은 이 기본 문제 같은 거 하나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제공해놓고 여기 탄젠트 세타가 7분의 4일 때 여기는 a 값을 구해보래.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뭐 수원 때도 자주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였다? 그렇죠. 각을 도입한다. 근데 각을 도입할 때 우리가 수원 때는 여기는 이 각만 이렇게 알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단 말이야. 도입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이게 현재 외곽이지, 이 외곽 또한 각을 도입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자리를 내가 베타로 도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세타로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세타는 현재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한마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확인됩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충분히 여기 있는 세타를 탄젠트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쓸 수 있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젠트 덧셈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거 좀 신경 쓰세요. 1마 탄탄이 아니라 1프 탄탄이 되겠죠. 1프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그리고 여기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되는 거 확인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탄젠트 알파나 베타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보다시피 탄젠트 알파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너분의 너니까 바로 얼마? 6분의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탄젠트 베타 같은 경우는 얼마? 그렇죠, 2분의 a가 된다는 거 어렵게 찰 수 있겠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이런 식으로 각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외곽까지 신경 쓰면서 도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발생한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숫자를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우리가 1 플러스 여기가 6분, 순서에 쓰면 여기가 2분의 a 곱하기 6분의 a,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2분의 a 마이너스 6분의 a, 그리고 이 값이 바로 얼마 된다? 7분의 4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 분자 적절하게 정리 정돈 좀 잘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뭐 답만 말씀드릴게요. a는 3 그리고 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함수 덧셈을 배운 이후 도형에 대해서 어떤 기초적인 각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적인 대표적인 스타일 하나 좀 소개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기초 개념이 하나 부족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x축이라 뒀을 때 여기 있는 이렇게 이루어진 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너의 기울기. 보통 여기를 내가 세타로 뒀으면 이때 너의 기울기는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학생들이 그냥 탄젠트 세타, 예,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탄젠트 세타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세타가 보다시피 여기가 A각인데 보다 이 직선은 기울기가 분명히 음수 나와야 되잖아. 이게 세타가 아니야. 세타 아니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여기 있는 기울기를 우리가 탄젠트로 표현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룬 각이 현재 기울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부터 이루어진 이 각을 우리가 탄젠트의 각으로 활용해줘야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그렇지, 바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아니라 탄젠트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실제 우리가 기울기가 된다는 거, 이런 기초 상식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자, 좀 예쁘게. 얘가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뭐 L1이라는 직선이 있다 칠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또 L2라는 직선이 있다 쳐볼게요. 그래놓고 현재 여기 있는 이 L1 직선과 L2가 이루는 이때 각이 존재할 건데, 여기 있는 이 각을 내가 A각이라 잡았을 때 이 A각을 내가 세타라 본다면 이 A각 세타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각각의 L1의 기울기를 내가 M1, L2에 대한 기울기를 M2로 잡고, 그때 각각의 이때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내가 각각 이 자리를 알파, 이 자리를 뭐 베타 이런 식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괜찮죠? 아니다. 반대로 하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세타에 대한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죠.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잖아.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 세타가 현재 아까 뭐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각과의 관계로서 이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각각 추가로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 대한 각각의 기울기를 알는 거잖아. 맞아? 그럼 탄젠트 알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얼마인 거고, 그렇죠. 여기 있는 여기가 알파니까 M2로 표현된 상태고, 탄젠트 베타 같은 경우가 현재 M1으로 표현된 상태라는 거 확인됩니까? 각각 기울기에 대한 지금 탄젠트 값 쓴 거야. 그렇다면 여긴 탄젠트 세타라고 생각해 본다면 얘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탄젠트 덧셈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여기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는 거 맞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각각 여기는 기울기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1 플러스 M1 곱하기 M2 여기는 M2 마이너스 M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작업을 한 거냐, 여기 있는 이런 기울기를 우리가 이런 A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울기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작업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살짝만 하나 더 확장시킨다면, 혹여나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제공해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제공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갖다가 뭐 탄젠트 알파, 뭐 탄젠트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기울기로 해서 대놓고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자리가 바로 지금 그 두 근에 뭐가 차지한다? 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자리가 현재 뭐가 되냐면 현재 두 근에 실제 여기 있는 각을 적절하게 좀 변형을 하면 우리가 합이 될 수 있는 꼴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예, 지금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부호가 바뀔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각가지 방법으로 이런 상황들, 특히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우리가 활용되는 용도가 참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접근할 줄 알면 된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개할 거니까 우선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덧셈 정리를 확장하는 이제 백악 공식, 반각 공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백악 공식이라는 걸 먼저 배워볼 텐데, 이 백악 공식은 어떤 거냐? 여기 있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각이 현재 두 배가 되어 있는 상태를 반으로 줄이는 그런 공식을 백악 공식이라고 불러요. 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게 불러. 그래서, 최초로 배우는 게 우리가 사인 2세타라는 배역 공식을 배워. 얘가 각이 두 배가 돼 있다. 이렇게 느낌으로 보시면 돼. 그럼 사인 2세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공식을 만들어내냐?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우리 알고 있는 덧셈리를 이용하는데, 사인 세타 더하기 이게, 사인의 세타 더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인 덧셈 정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코코사 알죠?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있는 너는 뭐 똑같은 애니까 결과적으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2세타는 우리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것도 이제 종종 활용하게 되냐면, 그냥 사인 세타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 각을 반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2 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거에 대한 숫자 또는 문자에 대해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각을 반쪽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인의 배각 공식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코사인 2세타, 코사인 배합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도 같은 느낌으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코코사사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적용될 것이고 그 분위기상 여기 놈이 제곱이 돼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 확인됩니다. 오케이. 가장 기본적으로 코사인 2세타를 보면 우리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뭐 이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여기서 알고 있는 기본 공식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럼 그를 갖다 적용시키면 여기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가 또 누구로 바뀌어? 그렇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코사인 2세타라는 너란 배각을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하나의 각의 절반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너라든지 아니면 너라든지 아니면 너라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우리가 문항에 접근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하나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2세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탄젠트 2세타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 한 번 더 써볼게. 탄젠트 세타 더하기 세타가 될 것이고 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마 탄탄 탄푸탄이잖아. 그럼 1 마이너스 탄탄이니까 이게 탄젠트 제곱 세타 되는 거 확인되고요. 여기는 탄푸탄이니까 2 탄젠트 세타 되는 거 확인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탄젠트 2세타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그리고 2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것을 우리가 무슨 공식이라 부른다? 바로 배각 공식이라 부른다. 됐죠? 자, 그럼 추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공식이 존재하냐? 우리가 반각 공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같이 각이 이게 2배짜리를 우리가 각의 절반으로 만드는 이런 배각 공식이 존재했다면 이렇게 코사인 2세타를 이런 식으로 뭐 세타로 만든 작업 또는 탄젠트 2세타를 이런 식으로 세타로 만든 작업이 존재했다면 이번 반대로 각을 이렇게 늘리는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 게 그게 기반이 되는 그 공식 바로 여기 있는 연놈을 통해서 만드는 거야. 자, 한번 여기 있는 놈을 한번 쭉 써보려면 우리가 코사인 2세타는 보면 아까 썼다시피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또 하나 있었던 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여기가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여기 있는 여기 너와 너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말하는 방공식 중에 하나인데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적절하게 이제 이항을 하는 거야. 그럼 이항을 하게 되면 이제 단순 계산이니까 바로 쓰도록 할게요.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현재 얘랑 적용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웠어요. 우선 모습 자체는 비슷하잖아. 근데 비슷한데 얘가 사인일 때는 코사인이 나오면서 얘가 마이너스 한마디로 바뀐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 코사인일 때는 코사인이다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다 해서 플러스라는 느낌을 제공한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탄젠트 제곱 세타 만들 수 있겠죠. 탄젠트 제곱 세타는 우리가 알다시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니까 여기 있는 너분의 너가 적용될 거야. 그러면 적절하게 약분하고 약분하면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즉 여기 있는 각이 현재 세타인데 우리는 그 각을 뭐 할 수도 있다?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종종 이제 자주 쓰는 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는 게 1 마이너스 코사인 뭐 어떤 각 요런 일마코를 보게 될 거야. 일마코를 보게 되면 그때 이 공식을 말하는 거야. 양변에 2를 곱하면 그게 바로 2 사인 제곱에 현재 여기가 2세타면 얘가 세타 되는 게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2분의 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마코를 보면 2 사인 제곱의 그 별에 대한 절반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자주 변형되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단원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은 사실은 교육 과정 상에서는 실제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알아두면 내용 자체가 좀 부드럽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소개할 거고, 그걸 이제 주제가 뭐 어떤 거냐면 바로 삼각 함수의 합성이라는 주제를 좀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삼각함수 합성은 왜 이걸 이제 활용하게 되냐? 우리가 수원 때도 다뤄봤지만,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에 대해서 너의 뭐 최대, 뭐 최소 또는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뭐 물어본다면,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사인 제곱 세타를 뭘로 바꿔서, 그렇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면 그거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제공했다면, 물론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로 주어진 덧셈에 대해서 만약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귀찮음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그 귀찮음을 좀 간략화 시켜준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가함수 합성이라는 것은 이 배운 목적 자체가 뭘 구하는 거냐면 바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데 메인 목적이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 목적이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근데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이걸 쓰기 위한 기초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쓰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먼저 어떤 걸 먼저 만족시켜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사인과 코사인이 기본적으로 둘 다 몇 차야 되냐? 얘가 둘 다 1차야 됩니다. 몇 차? 둘 다 1차. 그러니까 사인 또는 코사인이 몇 차야 된다고? 1차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게 기본적이어야 되냐면, 여기는 이루고 있는 이 각, 여기 있는 세타가 서로 똑같아야 돼요. 똑같을 때 그때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냐? 우선 먼저 이런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 차표 평면에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원점에서 어떤 작업 먼저 해볼 거냐? 여기서 사인의 개수를 X좌표, 그리고 코사인의 개수를 B로 잡은, 한마디로 A, B가 이렇게 잡혔다 칩시다. 그럴 때 각각 여기 있는 너를 요렇게 다 이어본다면, 현재 이 길이가 분명 A가 될 거고 이 길이가 B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써본다면 여기 있는 이 길이 또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쓸 수 있고,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이렇게 도입을 시켜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한번 이런 작업을 해본 거였던 거야.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나 해볼 거냐면, 자, 그 전에 이걸 좀 여러분이 정확히 좀 기억합시다. 이 A가 현재 누구? 그죠? 사인 개수입니다. 사인 세타의 개수. 여기 있는 B가 누구라고? 그죠? 코사인 세타의 개수. 이런 걸 좀 놓치지 말아야 돼.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가까이 길이들을 이 알파를 활용해서 삼각함수로 표현해 볼게. 그러다면 현재 뭐가 되냐면, 이제 코사인 알파가 현재 뭐가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현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 놓고 여기 있는 요놈 다시 끌고 와볼게요. 여기 있는 요놈을 현재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인데, 요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봤나봐. 어떤 식으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주고, 여기 있는 이 자리에다가 현재 루트 a제곱 b제곱 분의 a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a제곱 b제곱 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봤나봐요. 그랬더니 변형한 것을 실제로 적용해봤더니 여기는 이 자리가 누가 됐냐면, 보다시피 우리가 뭐로 구해놓은 상태입니까? 코사인 알파. 여자를 누구로 구해놓은 상태야? 그렇지? 바로 사인 알파로 구해놓은 상태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놈을 우리가 좀 순서상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써본다면, 싸, 코, 싸,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무슨 전개가 되는 거죠? 그죠? 사인 덧셈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의 이 자리가 현재 세타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또 이런 상황도 가능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 여기 있는 이번에는 사인의 개수, 코사인의 개수를 서로 자리 바꾸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 있는 x좌표를 코사인의 개수, 그리고 여기 있는 y좌표를 사인의 개수로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은 작업을 이렇게 진행해 볼게.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을 내가 베타로 둘 거고, 여기 길이 현재 b, 여기가 a. 근데 여기가 또 똑같이 누가 돼 있습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각각 코사인 알파 또 사인 알파를 각각 구해보면, 알파가 아니죠, 베타죠. 코사인 베타, 그리고 얘가 이제 사인 베타를 각각 구해본다면, 코사인 베타는 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바로 b가 될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바로 a가 되는 거 확인됩니다. 괜찮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자리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긴 이 부분을 다시 본다면 현재 같은 작업을 이제 진행한 겁니다. 진행하게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렇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요 자리를 보세요. 여기 봤더니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각각 여기 이 자리와 이 자리 각각 자리가 바뀐 상황이라면,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는 현재 누구로 표현하는 거야? 사인 베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사인 베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마찬가지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는 누가 되겠습니까? 코사인 베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작용이 된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 너를 다시 한번 우리가 코사인 덧셈용에 의해서 코코사스가 되는 거야. 그 놈을 적용시켜 버리면 여기 있는 요 놈은 코사인 우리가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아까 말한 최초 기본 구조, 각각 사인과 코사인이 몇 차고 1차이고, 그때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각이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두 개의 이제 나눠져 있던 그 삼각함수를 이렇게 몇 개의 한 개의 삼각함수로, 몇 개의 한 개의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삼각함수의 합성이다 부른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먼저 기억할 건, 선생님 초반에 강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각각의 좌표를 무슨 개수로 잡냐, 무슨 개수로 잡냐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뒤에 따르려 나오는 이 알파나 여기 있는 이 베타 자리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는 사인 합성을 했을 때는 실제 사인의 x좌표를, 다시 사인의 개수를 x좌표로, 뭐라고? 사인의 개수를 무슨 좌표? x좌표로 잡고 있고요. 이 코사인 합성을 했을 때는 현재 우리가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개수를 무슨 좌표? x좌표로 잡았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요 길이,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무슨 양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각에 대해서 여기에 도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야.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그걸 먼저 아셔야 되겠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이 목적 자체가 뭐라 했습니까? 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입장에서 각각 뭐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합성했다면 우리가 최소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다시피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그 기본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딸려 있는 이 자리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요 값들이 바로 최대값 최소값으로서 이제 보호만 바뀌어지면, 한마디로 플러스일 때는 최대값, 마이너스가 붙으면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부분은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또 소개하고 싶은 건 마지막이야. 여기 있는 선생님이 이런 사인 합성과 코사인 합성 두 개를 소개한 이유가, 우리가 보통 시중에 있는 기본 문제들은 풀 때 이렇게 사인 합성으로 많이 풀어요. 왜냐면 사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코사인으로 접근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좀 난이도가 좀 상승하는 그런 문항들은 좀 표현들을 제공할 때 우리가 코사인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접근하기가 좋은 스타일로 주어지거든.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인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각 알파에 대하여 뭐 탄젠트 알파는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를 또 한번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긴 너가 최대가 되는 순간 하면 어쨌든 너에 대한 뭐 최대에 대한 이야기니까 실제로 합성을 하는 거야. 상관없이 합성을 하는데,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추천하는 것은 코사인 합성을 할 거라고. 코사인 합성이 되면 실제 우리가 써본다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놈을 코사인의 세타, 여길 갖다가 어쨌든 이 각을 현재 뭐 베타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이 각을 지금 알파로
맞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긴 이 자리가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니까 실제 여기 있는 이 값이 최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값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 있는 이 코사인이 얼마 됐을 때, 그렇죠. 이게 1이 됐을 때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1이 되려면 여기 있는 요 세타 자체가 누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알파가 됐을 때. 한마디 코사인 0을 말하는 거잖아.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여기 있는 너는 우리가 탄젠트 알파는 여기 있는 이쪽에 그림이 하면 바로 여기 그림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너분의 너 아마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b분의 a가 되는 거지. 근데 이 b분의 a가 바로 누구냐면 코사인 계수분의 바로 무슨 계수? 사인의 계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탄젠트 자체가 코사인은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외우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바로 코사인 계수분의 사인의 계수, 코사인분의 사인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하겠다. 무슨 말이 되시나요? 오케이.